여러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명 덕분에 과거보다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들이 꼭 효율적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 예전 제품들 중에는 분명 아이디어도 좋았고 기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패로 돌아간 제품들 2편입니다.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언제나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책상과 의자에 앉아 업무를 봐야 하는 직장인들은 퇴근 뒤에 따로 헬스장에 가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운동이 된다면, 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이 빠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실제로 이뤄줄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하와이 체어입니다. 광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의자 부분이 저절로 빙글빙글 회전하고 위에 앉은 사람은 자연스레 중심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 부분이 계속 회전하는 동안 중심을 잡기 위해 힘을 주게 되고 특히 복근과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그럴듯하고 획기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품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선 시트 회전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앉기도 힘들고 업무를 보면서 사용하기엔 너무 과도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허리에 부상을 입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업무 외 시간에 이걸 사용한다면 그냥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제품에 하와이 체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시트 위에 앉은 사용자의 허리가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하와이의 전통춤인 훌라 댄스를 보는 것 같아서였다고 하네요. 전화기 하나가 인터넷도 되고 이메일도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그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기발한 질문이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제품은 2000년 3월에 출시된 암스트레드 이메일러입니다. 전화기도 되고 이메일도 되는 혁신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처음 출시되었던 제품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나중에는 게임도 가능한 모델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암스트레드 이메일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패 이유 첫 번째는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이메일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이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뿐만이 아닌 받은 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도 소액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자체 이메일과 인터넷을 사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 했기에 이메일 하나를 보내려다가 광고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많았다네요. 결정적으로 기술이 발달한 뒤에는 굳이 전화기를 통해서 돈까지 내며 이메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2011년까지 최신 제품이 발매됐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 등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짜 골프장에 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저는 골프를 즐겨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가끔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로클럽이란 이름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 골프 클럽인데요. 이 골프클럽은 소변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방법도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그냥 손잡이 끝에 달린 마개를 열기만 하면 준비 완료이고 볼일을 다 보고 난 후에는 다시 뚜껑을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소변이 급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첨단 기술도 도입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수건을 허리띠에 착용해서 중요한 순간을 절묘하게 가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소변 보는 티를 내지 말고 땅을 바라보며 다음 전략을 생각하는 척 하라거나 클럽을 체크하는 척 하세요라는 광고 멘트가 압권입니다. 물론 당연히 판매량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뚜껑을 잘 닫아둔다고 해도 혹시나 새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휴대전화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몇 가지 유명한 회사들이 떠오르는 와중에 핀란드에 위치한 노키아를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도 들고 다니고 동시에 휴대용 게임기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 노키아는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키아가 출시했던 엔게이지란 휴대전화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전화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게임기의 기능까지 하는 장비였습니다. 게임과 전화만이 아닌 무려 mp3 플레이어, 인터넷, 영상 재생까지도 가능하다는 야심찬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상업적으로는 커다랗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 원인들 중 첫 번째는 게임기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게임을 카드 교체형 시스템으로 설계했는데 게임이 들어간 카드를 갈아 끼우는 것이 무척 번거로웠습니다. 카드를 끼우는 곳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에 있어서 한번 교체하려면 배터리까지 분리한 다음 다시 조립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설계였습니다. 게임기로서의 기능도 그다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렇다고 전화용으로만 갖고 다니자니 크기도 너무 컸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제품은 전화를 걸고 받을 때도 문제였는데요. 휴대폰의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부분과 목소리가 입력되는 마이크 부분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그마저도 제품의 위쪽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사진 속의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소위 사이드 토킹이란 명칭으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제품 자체는 상업적으로는 실패란 결과를 얻었지만 제품의 컨셉은 이후 발전될 스마트폰에 많은 영감을 줬다고도 하네요. 실패했던 게임기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타이거 일렉트로닉스는 휴대용 게임기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요. 80년대 혹은 90년대 출생이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게임기를 한 번쯤 보셨거나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뒤에 배경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액정 그래픽으로 된 캐릭터를 조종하며 점수를 얻는 형식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의 게임기들이 발매됐고 형식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체 저런 걸 어떻게 가지고 놀까 싶지만 놀랍게도 당시에는 이런 게임기가 꽤 잘 먹혔습니다. 이런 타이거 일렉트로닉스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1997년에 새롭게 내놓은 이 제품의 이름은 게임컴, 특이하게 게임닷컴이 아닌 그냥 게임컴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품은 그동안 이 회사가 내놓던 제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고정된 액정 그래픽만 움직이던 게임기가 아니고 LCD 스크린을 사용해 더 다채로운 움직임을 선보였으며 휴대용 게임기 최초로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달력과 계산기 등의 기능과 더불어 무려 내부에 모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LCD 스크린을 넣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게임을 실행하고 캐릭터를 움직일 때마다 잔상이 심하게 남았으며 게임의 이식 상태 역시 좋지 못하고 조작감도 매우 나빠서 움직임 자체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1999년에는 좀 더 개선된 제품인 게임컴 포켓 프로가 나왔지만 당시엔 이미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휴대용 게임기를 내놓은 뒤였고 자연스레 경쟁에서 밀리면서 2000년도에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식품 제조회사 중에는 거버란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바로 아기용 이유식입니다. 1970년대에 거버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품군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기용 이유식을 만들던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74년도에 이들은 새로운 제품군을 내놨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거버 싱글즈. 싱글즈란 단어가 제품 이름에 포함된 것은 이 제품이 성인 싱글족을 겨냥한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됐든 일반적인 직장인이 됐든 간단하게 식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었는데요. 다양한 취향을 맞추기 위해 맛도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맛에서 야채 맛, 블루베리 맛 제품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된 제품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성인을 위한 식사 대용품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성인을 위한 이유식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그냥 데워서 간편하게 숟가락으로 퍼먹게 한다는 의도였기에 대다수 내용물이 아기용 이유식처럼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먹는 것은 먹는 것답게 먹는 느낌이 나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런 형태의 제품을 성인들이 선호할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제품에 붙은 싱글즈라고 크게 붙은 라벨 역시도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혼자 집안의 처량에 앉아 병에 데운 성인용 이유식을 외롭게 퍼먹는 모습이 연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네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두 번 구입은 했지만 그 이상의 호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얼마 안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기발하지만 아쉬움이 많았던 제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볼일을 몰래 볼 수 있는 골프채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물론 이 골프채를 실제로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일반 클럽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다가 볼일 볼 때만 꺼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 뚜껑을 제대로 못 닫거나 해서 새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인상에 깊게 남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가버린 제품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